넘어가셨고 넘어가는 거 저렇게 올려주신 거야 보니까.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게 그렇게 썩 거르지 못해서 잘 못 들으셨죠? 국회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임미애 의원님 마지막 땀을 넣는 땀입니까? 정문입니다. 정문을 넣는 임미애 의원의 영상이 9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미애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여러분들 임미애 의원은 호남의 의원이 아닙니다. 임미애 의원은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TK의 한복판인 경북 의석에서 농사지었던 농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강연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하고는 어찌 보면 농민운동의 동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초대 전국농업위원장인데 지금 4대째 5대째 전국농업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방의 대표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대표이고 우리 민주당의 대표인 경북 의석에서 그 험지에서 민주당의 깃발 들고 30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방금 소개받은 임미애입니다. 저 영상이 좀 민망한 건 전 제 엉덩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볼 때마다 좀 민망합니다. 제가 이 장소가 농어촌공사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정훈 의원님을 처음 만난 건 사실은 저기 농민의 사무국장인가? 농민의 활동 하실 때였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경북 의성에 농사를 지으러 이제 남편 따라 내려갔는데 그 전에 내려가기 전에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서 전국에 이렇게 각 농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한번 만나서 경상도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그때 마침 나주를 들렸고 그때 나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신정훈 당시 노무현실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제가 경북 의성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90년대 초반에는 기억하시나요? 수색어부 싸움이 있었어요. 저희도 군청 마당에 나랏가마니를 쌓아놓고 불 지르고 그때 저희 남편이 농민의 사무국장이었는데 밤낮 없이 싸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세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고 수세는 농어촌공사의 든든한 밥줄이었죠. 그런데 그 수세 거부투쟁 맨 앞장에 섰던 신정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의 밥줄을 끊었는데 그 농어촌공사가 다시 나주로 돌아오게 된 거는 본사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참 인생 살고 볼 일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나주 화순 국민들은 신정훈 위원장님 업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들어와 있지요, AT 들어와 있지요, 그 한정공대 와 있지요.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왜 경북에는 이런 정치인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가 좀 아픕니다. 그런 정치인을 긴 시간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나주 화순 국민 여러분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감사드립니다. 신정훈 위원장님 건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르면 옵니다. 나주는 신정훈 위원장이 부르면 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었어요. 당원들한테 인사드리러.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왜 왔냐면 제가 당시 경북
도당위원장이었고요.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이 전남 도당위원장이셨는데 경북은 선거를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의회에 기초의원 후보를 하나 내는 것도 어렵고 비례대표 후보를 한 사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구가 13개인데 13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내봐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그것도 집권 여당인 시절에. 그런 상황에서 선거 24년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경북이 난감한 겁니다. 이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신정훈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을 준비하고 싶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람도 준비하고 정책도 준비하고 싶은데 전남도당이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때 전남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흔쾌히 저희 경북도당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연대의 정신을 이렇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낸 단비가 결국 영남의 경북의 민주당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 총선 얘기를 하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후보를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당원들이 숨 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리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려고 하면 내 주변은 모두 다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 스스로가 고립되니 입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4년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한때 그 민주당의 중심이었던 우리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을 하면서 우리 내부가 갈라졌던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후보를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이 지역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어쩌면 우리는 10%, 15% 지지밖에 얻지 못하지만 선거 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할 수 있는 칸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당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서는 당원들이 후보를 찾아서 정말로 조를 짜서 찾아다녔고 그래서 물망에 오른 사람들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개별 접촉을 하고 그래도 괜찮은 경우는 모여서 또 전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거를 어떻게 치렀냐면 후보를 추대하고 추대 과정을 거쳐서 선거를 치르는데 후보를 그런 방식으로 추대한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그 다음에 성주 고령 7구 이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후보 추대하는 그 자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후보로 추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서 내가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이 잔을 피하고 싶다. 그렇지만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딱 하나다.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는 주고 싶다. 민주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 그런 자리라면 그 역할은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그분들 다 떨어졌지요. 득표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점
표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래는 혹시 이거 제가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넘겨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북 사람들이 왜 하필 민주당이야, 남들이 말하는 대세인 국민의힘에 갔으면 어쩌면 군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비례대표도 할 수 있고 그러다 정권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공공기관에 뭐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기를 쓰고 민주당을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군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똥도 내밀을 게 없는데 하필 당이 지랄 같아가지고 찍어주기 어렵다는 소리를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합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을 찍고 싶어하는 유권자들한테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후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꼭두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낮에 잠깐 농사일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선거운동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그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없네요.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진보정치의 큰 별인 포항 출신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보수의 신비한 경북에서 진보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평생 가슴과 길만 걷다 향년 54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기술자입니다. 제 직전 도당 위원장이에요. 69년생이니까 정치요. 2022년 8월 22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친구는요, 포항에서 나고 자랐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이 돼서 돌아가십니다. 학교 수업 중에 아버지한테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수업 중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서 접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 허대만 이 친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압전류에 감전돼서 까맣게 이렇게 사람이 오그라드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접합니다. 사람은 똘똘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끝냅니다. 그리고 수능을 봤지요. 성적은 매우 우수해서 당시 담임선생님은 야, 서울대 법대를 가면 너도 판검사 될 수 있고 네 엄마 평생 고생했는데 좀 자랑도 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허대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제 이웃의 숱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것 같고 자신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95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을 때 전국 최연소의 나이로 포항시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공천제가 없었잖아요. 공천제가 도입된 건 2006년이 처음이거든요. 그 뒤로 7번의 선거를 민주당의 깃발로 포항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22년도에 긴 시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친구가 떠날 때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걸음은 멈추지만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아주 강고하게 뿌리내린 영남권에서의 호남에 대한 비하, 이런 지역 감정들이 좀 허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일을 뒤에 남은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 병문안을 간 저희한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뒤로 허대만을 가슴에서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하는 이유는 어떤 지위에 올라서 무엇을 해보겠다, 그 권력을 누려보겠다가 아니라 기울어진 정치 지형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언론을 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 그쪽 계열의 언론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저쪽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 마냥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대구 경북의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지역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민주당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선거 나왔을 때 경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4% 정도였어요. 그게 점점 좀 올라서 보면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저희 13.7%였는데요. 제가 저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쪽에 빨간 거를 한번 봐보세요. 계속 보면 70%대이죠. 지난 2007년도에는 저기 보면 대구가 6%, 경북이 6.8%입니다. 저 정도의 득표를 한 게 200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희가 그래도 부산 사람이라고, 영남 사람이라고 저만큼 나온 거예요. 18.7%, 21.6%. 다음 자료 보실래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21% 나왔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치러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던 선거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 얻었냐 하면요, 23%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4만 077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때 저희 땅을 치고서 막 울었어요. 저 중에 12만 표만 대구 경북에서 이 표만 돌렸다면, 절반만 돌렸다면 우리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계엄이 벌어지고, 계엄이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검찰은 반동을 꾀하고, 어젯밤에 여러분들 다 잘 못 주무셨죠? 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도저히 잠을 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얘네들이 이게 상식적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했는데 구속하는 시간을 옛날에는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난스럽게 시간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9시간 45분이 지났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피의자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 피의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검찰과 법원이 왜 그 전에 그 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겁니까? 왜 그 인권이, 그 법이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다가 유독 윤석열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납득이 갑니까? 왜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대구와 경북은 스스로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우리가 정말 12만 표만 돌려 세웠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지요. 12만 표를 돌려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3개의 지역위원회가 있고 22개의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별로 나누면, 그래, 우리 한 작은 구는 1000표에서 2000표 정도만 한번 주민들을 돌려 세워보자.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의 보수는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야, 부끄러워서 도저히 찍으러 갈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투표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자. 소극적인 지지자로 머물게 만들면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 호남의 당원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돌아서면 다 나와 같은 동지이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군의원 선거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직접 면전에서 명함을 찍거나 침을 뱉거나 이런 일들이 뭐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늘 비일비재한 일들. 모멸감을 주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본인이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미안해요. 선거 끝나고 나면. 그래서 호남팀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경북을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고 싶다. 뭐 그쪽으로는 여행을 갈 때도 거기는 거르고 싶다. 그쪽 농산물을 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굉장히 득표율이 높았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내주시면 그 힘 받아서 우리도 좀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인 위원장인데요.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당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TRQ 물량이라 그래서 408,600톤이 해마다 들어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408,600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그 기준 연도가 1988년도입니다. 1988년에서 9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쌀을 얼만큼 소비했느냐를 보고 그 당시 양이 513만 톤입니다. 513만 톤의 7.96%를 수입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988년부터 지금 생각하면 그 35년이 지난 거잖아요. 35년이 지났으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513만 톤을 소비했지만 지금은 290만 톤밖에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기준 연도를 바꾸기 위한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농민들의 요구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쌀이 줄어들면요, 290만 톤으로 계산을 하면 줄어드는 양이 한 220만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수입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수입한 것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돈, 또한 우리 국내에서 쌀이 남아서 그것을 격리하는 데 드는 돈, 격리한 쌀을 다시 보관하는 데 드는 돈, 이거 합치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절감됩니다. 이것을 농촌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시 협상하자. 기준연도를, 그 비율을 조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비율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기준연도를 바꾸자. 35년 전의 기준을 2025년도에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전국 농어민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것을 우리 이재명 대표와 전 지도자한테 끝까지 관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 이러면서 거의 깡패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또 캐나다한테도 압력을 놓고 멕시코하고도 압력을 놓고, 그래서 붙어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지금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이 여성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80%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여성 대통령이 트럼프의 압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야, 멕시코의 난민들이 자꾸 미국으로 들어와, 이거 막아. 멕시코에 마약이 자꾸 미국으로 들어와, 이거 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알았어, 그거 막을게. 그런데 난 마약 막을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총기 막아. 그거 막으면 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마약류 단속할게. 이 범죄 단속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멕시코로 넘어가는 무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로는 그렇게 뻥이 되게 세게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아까 쌀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쌀의 기준연도를 재협상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총리가 나서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기준연도 재협상하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농어민위원회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5대 농어민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언제도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하고 전국의 농어민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상시적인 농어민들의 정치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국 농어민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우리 민주당 내의 정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농어민위원회가 2015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농어민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당시 한 번도 농어민 대표를 국회로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늘 비례대표에서 앞번호로 해서 비례대표 보내지요. 여성위원회도 보내지요. 청년위원회도 보내지요. 장애인위원회도 보냅니다. 그런데 농어민의 경우는 한 번도 농어민 비례대표를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전국 농어민위원회 초대위원장이었던 신정훈 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다시 처음으로 보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2대 위성권 위원장님, 3대, 4대 이원택 위원장님을 거쳐서 제가 이제 5대 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쌀 제협상에 우리 정부가 나서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어민위원회 당원 좀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당에다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요. 저희 당원이 작년 기준으로 132만이었는데 이번 2월달 기준으로 치면 117만 명이래요. 근데 농어민 당원의 숫자가 3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농어민위원회 당원 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입당할 때 내가 지역사회에, 농어촌 사회에 기반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농어민이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농어민위원회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기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농어민위원회 당원 모집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농어민위원회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자료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온 김에 떡 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농어민위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그렇죠? 네. 이 자료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되게 낮지요. 국민의힘이 60%대고요. 저희가 지난 24년 총선 때 13%, 14%입니다. 아이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개별 인물이 얻은 득표는 저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나서면 후보는 보통 30%에서 20%대의 지지를 얻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거리에 나가서 입당원서 받습니다. 입당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갑니다. 현수막 여기 배너 걸고요. 테이블 설치해서 피켓 들고 입당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원 가입하면 좋지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기 민주당이 있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야, 오늘 장날 장에 갔더니 민주당 애들 나와가지고 뭐 하더라 야. 이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여 민주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아. 쟤네들 정권 줄 때마다 벌써 대통령 탄핵이 이게 몇 번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당신이 선택할 정당이 민주당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정도의 지지율에도 기죽지 않게 나갑니다. 우리가 기죽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으니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도 힘이 나고 경북에서 대구에서 정치하는 민주당 하는 저희들도 위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구원하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마무리 발언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야 됩니까? 아니 이 경북에서 오신 임미애 의원님이 우리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우리가 임미애 의원님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네. 무려 1년도 아니고 20년, 30년을 그렇게 버텨온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진행되고 나면 경북의 정치정은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면 임미애위원장이 경북 의성의 읍내에 나가서 걸어다니기 쉽지 않을 겁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온갖 비방과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적게 받았다고 성적표 14%라고 미화되어있는 이 임미애 의원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방금자 아래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프랑카드로만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사초청도 할 수 있는데, 그 동네는 사람 하나 보면, 사람 하나 강연하려고 하면 사람 모으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프랑카드 값이 없어서 프랑카드를 못 거는 이 속에서도 민주당을 지키는 참 경북의 동지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빠지를 차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깃발을 그렇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 민주당을 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이 안에서 갑자기 양쪽에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 아마 더 경북이 열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더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도당이 그럴 수 있다면 저희 프랑카드 아껴서 경북으로 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 강연하는 날마다 저기에다가 모금함을 만들어서 경북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그런 총알을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경북한테 2% 더 올리라 하지 말고 우리가 2%를 더 올리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검찰의 이 반란 이게요, 저도 검찰에 많이 하셨지만 정말 오늘 의총에서 발언한 어떤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저 검찰은 이번 내란에서 가장 집요하게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첩사의 성관이 서버를 확보한 이후에 그놈을 가져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입니다. 검찰. 그래서 검찰이 가지러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의 서버에는 내란 세력의 핵심들이 남았던 모든 행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상 절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다리들만, 현장에 출동했던 사령관들만 지금 잡아들여가지고 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세력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굉장히 주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결국 오늘 그 모습을 드디어 드러낸 것이죠.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소위 말해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공작을 해갖고 그렇게 타임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자, 우리 이런 검찰과 이 보수 세력들과 극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임미애 의원님만 힘내라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은 그러잖아요.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들의 힘내라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더 1%, 2%를 더 키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미애 의원님과 경북동지들, 그리고 이 좋은 판에서 운동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런 험지에 계신 동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많은 하순의 동지들, 와, 우리 구세림 전 노인회장님 쪽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장님한테 연락도 못 드렸는데 오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부터 2달 동안 아마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70%는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이렇게 우리 당직도 인선했고 또 앞으로 당직을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의원, 도의원, 여기 계신 우리 윤병태 시장님, 시장님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 잘하시대요. 절대로 이재명을 찍어주십시오 하면 시장이면 안 돼요.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을 가장 열심히 해내면 그것은 득점 포인트예요. 그렇죠? 지역화폐,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더 좋은 정치를 잘 하시면, 그리고 특히 이재명표 정책을 정말 1차 추경에서라도 열심히 반영해가지고 이건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재명 지지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한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의장님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1등은 의미 없어요. 우리 윤미애 의원님의 지역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이 70%는 윤미애 의원님 지역구의 7%보다도 더 못합니다. 최소한 우리 전남에서 우리 시장님,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이번 대선 정말 빛나는 대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나주하순이 민주당 승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그 이전에 우리 문행주 전 도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순에 또 우리 당의 부인